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 look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you see. This is nothing in real life,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 You can run, you can hide, but you can't put the blame on me.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 You keep teasing me, but you're nothing without me. 지난주에 뉴욕 시장에 셀매도가 우리 시장의 아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깨고 지금 6만 7천 원대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글로벌 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글로벌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난번 8월 5일 이 시점보다 더 하락을 한 그런 경우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 강세, 거기에 따라 엔캐리 자금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가격도 지난 주말에 급락을 보이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보였던 그 상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주말에 보였고, 아침에 이제 우리 시장에 특히 그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심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현상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주요한 관점이고요. 과연 이런 현상이 추가적인 폭락으로 이어져서 자산시장이 붕괴되는가, 아니면 이때 우리가 좀 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 시점에 좀 묻어서 이런 상황을 견뎌 나가야 되는가, 이런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 당시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8월 초에 한번 시행을 했고, 금리 인하 시기 이후에 2주 후에 뉴욕 증시 다우가 3.3%대 하락을 하고, 이 하락의 이슈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추가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증시의 급락, 폭락 현상들이 대개 금리 인하 이 즈음에 주로 발생된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이제 9월 18일 날 금리 인하를 즈음해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 이제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즈음에 언제 우리가 시장에 저점을 형성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이제 2019년 8월 12일 이 즈음이었거든요. 금리 인하를 첫 번째 2019년도 금리 인하를 시행한 이후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즈음에 이르러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코스피도 동반 하락을 하는 등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시중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상대적으로 기준금리에 가까운 2년물이 10년물 금리에 비해서 하락폭이 깊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이런 즈음에 혹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 당시에도 경기 침체가 상당히 우려가 돼서 글로벌 증시가 일시에 급락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8월 중순 즈음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 즈음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최저점을 찍었고, 그때쯤 코스피도 이제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시장의 저점은 우리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3.7%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다소 반등의 영역에 들어와야 우리 증시도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10년물 금리의 이를테면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저점 구역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 저점 구역에 어느 공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 파란색, 요거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보고, 크게 보면 요 파란색이, 욕조의 수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유동성의 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코스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유동성의 저점이 정확히 코스피의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초록색이 10년물 금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금리, 즉 미국의 경기 상황, 10년물 저점하고 코스피 저점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양적 긴축에서 다시 이제 양적 완화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9조 달러의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고, 이 경기가 뜨거우니 지금 욕조에 이제 물을 빼서 지금 9조 달러 정도, 7조 달러 정도 지금 욕조에 물을 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시중에는 7조 달러 정도 유동성이 풀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7조 달러가 지금 경기 하락을 방어하는 충분한 돈의 어떤 쿠션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밑에서 지금 코스피가 유동성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욕조에 이제 물을 빼기 시작하면 자산 가치가 이제 가치가 건전하지 못한 그런 시장들은 이제 민낯이 보여지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 이유가 저희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투세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증시에서는 이 표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양적 완화, 즉 유동성에 직접적인 반응을 하는 게 우리 코스피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의 경기 상황에 미국 나스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 코스피 지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자산 매각의 중단 일시를 지금 9월 18일 날 금리 인하와 더불어 지난번에 이러한 자산 매각 일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9월 달에 자산 매각 중단, 즉 이 욕조에 물을 빼는 요 상황을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9월 달에 중단을 한다면 욕조에 물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 레벨이 유동성이 유지가 되는 이 상황에서 모든 자산들이 다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둥둥 뜨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에도 유동성이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갖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1919년 8월 12일 이 즈음에서 연준의 자산이 3조 7천억 달러, 3조 8천억 달러였어요. 한때는 이제 9조 달러까지 증가를 했다가 지금 한 7조 달러까지 이렇게 감소한, 한 2조 달러까지 욕조에서 이제 물을 뺀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모든 자산들이 지금 상승한 이런 상황이어서, 쉽게 보면 지금 현재 한 2배 정도, 3조 8천억에서 한 7조니까요. 3조 6천억에서 한 7조니까 한 2배 좀 못되게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게 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10,000달러였으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55,00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5배 정도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인 경우에는 지금 이 당시 이제 7,600이었는데 지금 18,0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3배 정도 자산 가치가 상승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연준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 당시 만약에 지금 미국 정부가 부채가 지금 35조 달러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채로 투자를 했다면, 미국 US 100에 미 연준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 만약에 이 부채에 10조 달러만 투자를 했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 자산이 50조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5배니까요. 그러면 충분히 비트코인을 팔아서 미국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왜 부채를 갚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는 게, 디플레이션의 경우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해서 부채를 갚는 그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더 우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부도 부채를 갚지 않는 그런 이유,
그런 이유가 또 여기에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활성화하고 비트코인을 달러처럼 활성화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100만 달러를 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매각을 해서 미국의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미국이 주도하는 그 이유이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그나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포지수는 급등을 하고 있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2019년 8월에도 똑같이 2년물,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가 경기 침체가 온다. 그 난리를 피고 다우가 3% 빠지고 코스닥, 코스피가 급락을 하는 등 공포에 2019년 8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코스피는 공포의 시간이 지나고 상승으로 이어가서 19년 말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저점 대비 한 10% 정도 상승의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20년도에는 원치 않는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급락을 이어간 그런 시장이었지만 하여간 단기적으로 공포의 시장 후에는 급반등을 이어간 그런 2019년 말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이런 공포의 장에서 항상 잃는 사람과 따는 사람이 존재를 하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런 공포의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저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으로 잦은 매매를 하고 2019년 폭락장에서 어느 애널리스트의 조언이 생각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급락을 짚어본 이유는 바닥을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상당수 전략가들이 현 수준에서 주식 매도는 실익이 없다고 하는 주식의 기본 속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강세장 초기 1년 수익률은 강세장 평균의 2배이며 수익률 절반이 초기 3개월에 나온다. 약세장과 폭락에서 입은 손실의 상당 부분을 짧은 기간에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약세장 손실 중 약 60% 이상이 약세장 말기에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되게 이제 새벽은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럴 때 저점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어딘가 저점 영역에 본인이 매수를 했다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짜고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기회가 다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9년도처럼 2019년도 말에는 모두 다 이런 그 공포의 기간을 잘 견뎌서 어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